됐어요? 네. 네. 예.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등장하고 있어요. 고등수학에서 최고 난이도를 만들어내는 개념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가우스 기호 등장했습니다. 자, 이제 가우스 기호는 선생님이 또 온몸으로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다. 자, 가우스 기호가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확인사사라고 할까요? 언니, 가우스 기호 나오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어려워요. 그치? 좀 붙으면 가우스만 나오면 에이씨 또 어려운 문제 나왔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가우스야. 항상 모든 문제의 난이도를 좌지우지하는 가우스 기호 우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 기호는 사실 해석 못하는 애들도 무지 많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가우스 기호라고 이런 기호를 출제에다가 딱 주는 거야. 그러면서 야, 이 기호는 어떤 기호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 얘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이야 라고 출제자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x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값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 정의 때문에 우리는 가우스를 망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 한번 이거 읽어봐. 이게 뭔 말인지 그냥 딱 명쾌하게 아! 이러면서 와다 안 하다. 안 와닿지. 뭔가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뭔 소리야? 머리가 복잡해질라 그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 거야. 맞아? 네. 그 이유는 왜일까? 말이 어려워서. 말이 어려워서일까? 이유가 있어요. 아주 정확한. 왜 우리는 이 가우스 기호가 나오면 뭔 소리인지 잘 이해를 못할까? 이유는 이 정리 속에 부정이 있어서 그래. 넘지 않는, 크지 않는 이런 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부정 선생님이 온몸 바쳐서 이런 거 설명해줬던 기억나지? 여기 있는 이 선생님은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다 이래가지고서 4번 부정하면 이 선생님이 아름답나 봐. 나 이쁜가? 그게 아니래. 그것 또한 이래? 그래. 계속 아니. 오씨. 아름다웠던 얘기네. 요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게 부정입니다 라고 선생님 너희들에게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 있어 없어? 있지. 있어요. 있지. 맞아? 자, 그래서요. 수학에 부정이 나오면 다 나쁜 거야. 그래서 이 나쁜 걸 제일 좋아하는 인간들이 누구야? 출제자.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학생들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출제자가 매번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정을 사용해서 정의를 내리는 요런 게 있으면 얘를 부정이 들어가지 않는 긍정적 정의로 재해석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굉장히 용이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요 정의는 어느 누구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럼 이건 뭔데요, 선생님? 우리가 가우스가 나올 때마다 기억해줘야 될 부정이 들어가지 않은 정의야. 지나온 수 중 제일 큰 정수예요. 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 가우스 기호의 핵심은 사실은 뭐냐면 정수라는 거야, 정수. 알겠습니까?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x는요, 핵심이 뭐야? 실수. 양수. 그치? 양수라는 게 핵심이에요. 얘는 뭐가 들어갔건 양수가 돼서 밖으로 나와야 된다가 핵심이야. 그럼 가우스 기호의 수학적 의미는 뭐냐면 실수의 정수화 기호예요. 가우스 기호 안에 누군가 들어가면 그 녀석은 무조건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자, 심지어는 얼마나 파워가 센 녀석인지 선생님 보여줄게요. 가우스 기호가 있다? 내가 이 안에 미쳐가지고 뭘 집어넣을 거냐면 아우 더러워. 똥 집어넣을 거야. 근데 똥 집어넣어도 가우스 기호 안에 들어가면 얘가 뭐가 돼? 정수가 돼서 튀어나오는 성향이 있어. 이처럼 강력한 똥도 정수로 만드는 마법의 기호가 가우스 기호인 거야. 자, 가우스 기호의 핵심은 뭐라고? 시작! 실수의 정수와 기호예요. 그래서 가우스 기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수인데 애들은 가우스 기호가 뭔지 하나도 몰라. 왜? 정수 가기 전에 잠깐만 x를 넘지 않는 최대 넘지 않는 이게 뭔 소리야? 여기서 멈춰버리다 보니까 애들이 이 뒤에 말을 보지를 못해. 그냥 앞에서 멈춰서 머리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간다?
정수다 라는 것까지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기호는요, 지나온 수 중 제일 큰 정수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2.7의 가우스 기호가 나와 있네요. 자,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쭉 가다가 2.7에서 멈췄어. 쭉 오다가 2.7에서 멈췄지. 지나온 수 중 제일 큰 정수 2. 너 2란 얘기구나. 요렇게 가우스는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녀석 2개 너희들이 할 수 있겠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되셨습니까? 네. 지나온 수 중 제일 큰 정수 2. 지나온 수 중 제일 큰 정수 0. 지나온 수 중 제일 큰 정수 마이너스 3. 근데 여기에서 보통 지나온 수 중 제일 큰 정수라는 걸 이해 못하는 애들은 얘를 버림으로 생각해서 어머 2네, 어머 0이네, 어머 마이너스 2네 이런 애들 있을까 없을까? 있어. 되게 많아. 그래서 음수에서 특히 주의해 주셔야 돼요. 얘는 뭐다? 마이너스 2.3은 여기 있어요. 지나온 수 중 제일 큰 정수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누구다?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냥 버림처럼 마이너스 2 이런 거 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요번에는 가우스 안에 x라는 애를 집어넣었더니 2라는 정수로 튀어나왔더래. 이때 x는 어떤 애일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나온 수 중 제일 큰 정수가 2가 되는 애들이면 되네. 3은 안 들어갈 테고 요 3 옆에 있는 애들은 다 되겠네. 그래서 어디까지 되겠어? 2까지는 되겠지. 바로 선생님이 그림 그려놓은 여기에 있는 애들이 지나온 수 중 제일 큰 정수가 2가 되는 애들이지. 그러므로 이때 x의 범위를 구하면 x는 몇 이상이다? 2 이상이다. 몇 미만이다? 3 미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쉽지? 그럼 얘는 뭘까? 가우스 x가 0이래요. 몇 이상 몇 미만일까? 0 이상 1 미만이에요. x가 마이너스 3이래요. 몇 이상 몇 미만일까?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미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간극을 봤더니 이 간극이 몇 차이야? 1. 숫자 1만큼 차이 나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지. 너희들 예전에 이런 거 본 적 있어? 자, 얘들아, 절대값을 벗겨내려면 분류는 아닌 분류를 해야 되고요. 가우스를 벗겨내려면 일식분류 이런 표현 본 적 있어? 없어? 있지. 다시 가우스는 어떻게 벗겨낸다? 분류는 분류돼. 몇씩 잘라서 분류해야 된다. 시작! 일식분류! 바로 일식 분류해야지만 가우스를 벗겨낼 수 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조금 더 일반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숫자가 들어갔다면 여기에는 n이라는 정수가 돼서 나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때 x의 범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x는 몇 이상일까요? n 이상. 몇 미만일까요? n 플러스 1 미만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요? 자, 이와 같은 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 이 식을 이용해서 가우스 x의 범위 구할 수 있어 없어? x의 범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요번엔 선생님이 뭘 구해볼 거냐면 가우스 x의 범위를 구해보고 싶어. x가 아닌 가우스 x의 범위를 구해보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가우스 x의 범위 구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가우스 x가 누구랑 똑같아? n. 그러므로 요 주어진 식을요. 가우스 x 가우스 x 플러스 1이라고 재구성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가우스 x하고 n하고 같으니까 n자리에 전부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가우스 x는 항상 뭐 이하이다? x 이하이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한 여기에 있는 이 부등식 요따시만큼을 정리하면 가우스 x는 1 넘어가서 x-1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얘는 x-1보다 크다라는 이런 범위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되겠나? 요 플러스 1 넘어가서 마이너스 1 되니까 예. 그래서 와, 저 표현 하나 가지고 x의 범위도 잡아낼 수 있고 가우스 x의 범위도 잡아낼 수 있더라 라는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맨 위쪽에 가우스 기호라는 제목 위에 여백 있지? 맞아? 그 여백에다가 조금 더 보충 필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 기호는 이렇게도 사용이 돼요.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보이는 거야. 가우스 x가 x일 때 샬라샬라샬라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가우스 x가 아닐 때 샬라샬라샬라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니? 라는 이런 수학적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한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그 의미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 가우스 x가 x일 때라는 말의 속뜻은? 정수이다. 네, 볼게요. 자, 보자. 가우스 기호 붙으면 얘는 무조건 정수랬지. 얘는 정수야. 즉, x가 정수일 때. 맞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의미는 x가 정수일 때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아래에 있는 문장은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까? x가 정수가 아닐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맨 위쪽 여백에다가 요거 두 개 하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되더라. 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정리할게요.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가우스 n분의 x가 n분의 x일 때라는 이런 수학적 표현이 나와 있어. 얘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 n분의 x가 그냥 정수이고 n분의 x가 정수일 때 n은 0이 아니에요. 얘의 의미는 뭐냐면요. x가 얘가 어떤 정수가 된다는 얘기는 x가 n이라는 수의 배수라는 얘기예요. 맞니? 맞지? 네. x가 n의 배수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요 동일한 표현은 애들이 이것도 어느 순간 너무 잘 푸는 거야. x가 n의 배수네 라고 너무 쉽게 읽는 거야. 그럼 또 수학자들은 몸짓을 해? 또 꼬는 거야. 좀 생소하게. 그래서 얘와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꼬기도 해요. x를 주는데 가우스 n분의 x 곱하기 n 이렇게 주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럼 요 의미도 뭐야? x가 n의 배수일 때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너희들은 아, 이건 정수란 얘기구나, n의 배수란 얘기구나,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돼. 가우스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프 그리기도 어렵고 활용도도 많고 어쨌든 복잡 분류하려고 해도 일씩 일일이 분류해야 되고 되게 지저분하고 좀 더러운 녀석이야. 그래서 출제자들이 좋아해요. 상급 문제를 만들 때 가우스가 제일 만만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정리되셨죠? 자, 지우고 그 아래 개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은 달라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문제는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정말 미치도록 많은 문제를 줄 수 있어. 예, 나는 많은 문제를 가진 선생님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문제는 누구나 많이 풀 수 있지만 개념이 누구나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주는 이 개념집,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집이라는 거 꼭 아시고요. 어디까지 들고 가자? 예, 화장실 갈 때까지 들고 가셔서 읽고 계십시오. 너희들이 선생님 공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고등학교 때 제일 고등학생이 하기 힘든 공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만치 않은 과목이 뭔 줄 아세요? 국어야. 안 해. 우리 고등학생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 국어예요.
영어는 좀 쉬워, 그치? 영어는 좀 어느 순간 하다 보면 그냥 돼요. 근데 수학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면 돼. 선생님은 이거 두 개는 다 가지고 있었어. 근데 국어는 참 애매한 거야. 국어 선생님은 만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국어는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준비를 했었냐면요. 고등학교 때 이제 너희들이 이제 공부 끝내고 잘 때 막 공부 끝내고 피곤해 이러면서 책상에 쓰러서 자는 사람 있니 혹시? 거의 없잖아. 침대에 누워 자잖아. 피곤하면. 침대에 누우면 막바로 잠이 와? 아니야. 한 5분 정도는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5분 뒤에 자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야. 아니야? 선생님은 한 5분이면 자. 5분 내에 자. 근데 그 5분 동안 선생님은 뭐를 했냐면요. 머리 위에 항상 침대 위에 뭐가 있었냐면 수능에 나오는 시모음, 수능에 나오는 고전모음, 수능에 나오는 수필모음 이런 책들 있지? 서점에 가면 그런 책이 있었어요. 특히 어려운 게 뭐야? 시 쪽 어렵고 고전 쪽 어렵잖아. 맞아?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놔두고 나서 이제 이렇게 뭐지? 딱 나 자야지 이러고 누우면은 선생님이 항상 그 책을 펴놓고 시를 한 편이라도 읽고 자는 거야. 시 있고 밑에 그 시의 어떤 시대적 배경, 의미 막 이런 거 나있어. 이러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한 선생님 5분이면 자거든. 너무 피곤해서 5분이면 자면 5분 뒤에 와가지고 엄마가 이제 불 꺼주면서 선생님의 하루 일과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5분씩 공부를 한 거야. 뭐를? 국어, 언어 영역 쪽을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랬는데 그 5분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쌓이고 쌓이잖아? 어느 순간에 수능에 나오는 시를 나는 다 읽어본 거야. 한 번도 안 읽어본 시가 나오면 되게 불안하지? 이거 뭐지? 추격된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은 한 번씩 다 읽어봤거든. 다 읽어보고 그 시의 어떤 시대적 배경과 의미까지도 다 읽어봤었거든. 쉬울까 어려울까? 엄청 쉽단 말이야. 그렇게 국어 공부를 했어요. 3년 동안 하루에 5분씩. 그 5분이 엄청 무서운 시간이더라는 걸 깨달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화장실에 가가지고 앉아있는 그 1분 동안 개념집 몇 페이지 볼 수 있을까? 소변을 넣을 때는 한 페이지는 읽을 수 있어요. 대변을 넣을 땐 5페이지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화장실 하루에 몇 번 가? 한 3-4번 가지 않아? 많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은 뭐 3-4번 간다 이래서 하루에 적어도 6-7페이지의 개념은 읽을 수 있더라는 거야. 하루에 6-7페이지면 어떤 건가 볼까? 내가 하루에 6페이지씩 화장실에서 개념을 읽었어요. 일주일 동안 읽었어요. 7, 6에 42지.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일주일 동안 가르치는 개념의 페이지는 몇 페이지 정도 될까? 10페이지 정도? 한 10에서 15페이지 사일 거야. 맞니? 그럼 개념 최소한 몇 번은 읽게 돼? 3-4번은 읽게 될 거예요. 이게 화장실에 가서 읽는 개념이야. 근데 우리 화장실에서만 읽나? 나와서도 읽을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개념은 죽어라 읽고 채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이 조금 수학을 배워서 아직은 중요한 걸 모르는데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는 개념이 누적되지? 그래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그 개념이 곳곳에서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러면서 수학을 공부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을 악착같이 다져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개념집의 용도는 하나 더 있지? 잘 가지고 가셔서 대학교에 합격하셔서 가외할 때 써먹으세요. 완전 대박 인기일 겁니다. 서울에서 가외를 하셔도 선생님 가르쳤던 여학생 중에 한 명 이대를 간 여학생이 있어요. 그 여학생 선생님 개념집 가지고 그대로 수업을 해가지고 한 달에 700에서 800 정도를 알바비로 버는 학생도 있어요. 선생님은 대학교 다닐 때 얼마씩 번 줄 아세요? 가외해가지고 보통 2,000,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한 달에 2,700까지 벌었던 적이 있어요. 하루에요? 아니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2,700까지 벌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딴 직장을 못 구하고 그냥 가외를 쭉 하게 된 거야. 왜? 선생님이 그 대학교 다니던 시절은 벌써 너희들 태어날 그 무렵이지 15년 전이에요. 그 연봉이란 말이야. 일반 기업에 취직하는 신입사원들의 연봉을 한 달에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700-800 벌었다 그래도 그게 뭔 말인지 너무 잘 알아. 벌 수 있어. 이걸로는. 그런 책이야. 지금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요. 잘 갑오를 가지고 가셔서 나중에 대학 때 가외하셔도 돼요. 선생님한테 배웠던 학생들은 신경 안 써요. 근데 가끔 선생님 개념집을 학원 강사들이 다
받아가지고서는 그대로 강의를 하겠다고 선생님 교재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는 강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그동안 몇 번 이제 가가지고선 막 항의 막 이런 거 있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써가지고 정성껏 만든 교재를 그냥 통째로 그렇게 뺏겨서 강의를 하십니까? 막 이렇게 항의했던 적도 있고 그래요 선생님. 잘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가끔 가르치는 애들 중에 이런 애들 있거든. 학원을 부모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자기 학원 수학 선생님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르쳐요. 그래서 선생님 교재를 다 받아가요. 그리고 그 교재를 통째로 자기네 학원 수학 선생님한테 주시고 뭐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던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한 2번, 3번? 3번.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아니 너희들은 괜찮으니까 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학 붙었다고 버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요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 기호의 활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가우스 이거 조금 많이 사용되는데 또 활용돼요? 예. 가우스 기호는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요. 배수의 개수를 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수의 개수 구하기예요. 배수의 개수 구하기. 자, 1에서 100까지의 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뭘 계산하면 되냐면요. 가우스 3분의 100을 계산하시면 돼요. 자, 3분의 100은 몇 정도 되는 수야? 33.333333이지. 가우스 기호를 씌웠어요.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 33. 오. 자, 1에서 100까지 수 중 3의 배수의 개수 33개 맞습니까? 맞죠. 배수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1에서 300까지의 수 중에서 7의 배수의 개수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시작! 가우스 7분의 3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0에서 300까지의 수 중에서 8의 배수의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배수의 개수를 구할 땐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항상 출발하는 문자가 뭐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야. 근데 여기는 100이니까 선생님 이건 안 되네요. 됩니다.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요. 8분의 300 이렇게 가우스 기호를 씌운 다음에요. 빼기 8분의 몇 하면 되겠다? 99 하시면 되는 거예요. 100에서 300까지의 수니까 99개까지 빼버리시면 되겠죠. 그럼 4번은 너희들이 할 수 있겠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까? 예. 가우스 6분의 1800 마이너스 가우스 6분의 1299라고 쓰시면 이것이 바로 배수의 개수 되겠다예요. 근데 얘는 사실 거의 사용 안 돼요. 거의 출제되지 않고요. 오히려 아래에 있는 개념이 상급 문제로, 최상급 문제로 훨씬 잘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자, 마지막 가우스 기호의 활용 어떤 개념이 있냐? 목 구하기. 몫을 구할 때 가우스 기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400을 3으로 나눈 몫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하면 되냐면 가우스 3분의 400 이게 바로 몫이에요. 몫. 자, 100을 7로 나눈 몫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요 가우스 7분의 100 하시면 돼요. 쉬워 어려워? 엄청 쉽지. 자, 96을 5로 나눈 목 구하라면 가우스 5분의 96 하시면 됩니다. 이게 쉽죠? 예. 자, 왠지 한번 볼까? 96은 5로 나눴어. 그러면 원래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뭔데? 9, 5, 45. 19인가요? 맞지. 그리고 플러스 1 나오지. 몫이 19야. 근데 얘 계산하면 19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왜 얘는 19점 앵앵앵 하는 수일 거야. 맞아? 19.2지? 19.2니까 가우스교 붙이면 지난 것 중 제일 큰 정수 19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몫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 됐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엄청 중요한 얘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초야. 근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은요. 이 기초를 이용해서 상급 개념으로
발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옆쪽에 보시면 여백이 좀 있죠? 혹은 요 아래쪽에 보면 여백이 있죠? 옆이든 옆 아래쪽에 쓰자. 아래쪽에 쓰는 게 낫겠다. 요 개념 아래쪽에 필기합니다. 자, A를 B로 나눈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선생님이 R이라고 쓸 거예요. A를 B로 나눈 나머지 R을 구해보도록 하자. A를 B로 나눈 나머지 R을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녀석 가지고 검산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세워볼게요. 자, A를요 B로 나눴대요. 그럼 여기에 몫을 써줘야 되죠. 몫을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가우스 B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리고 뒤에 나머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R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날 보고 R을 구해보래. 그러면 R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다? A-B 가우스 B분의 A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R은 A-B 가우스 B분의 A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건 최상급에 나오는 문제인데 뭐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너희들이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에 이런 구조가 보이는 거야. A-B 가우스 B분의 A가 문제에 막 등장해. 되게 많이 보여. 근데 이게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이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없다야. 하지만 우리는 이 의미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이 녀석의 수학적인 의미는 뭡니까? 시작! A를 B로 나눈 나머지예요. 이 쉬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출제자란 것들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도 눈에 좀 박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이 표현이 전혀 눈에 박아두지 않은 애들은 이 문제 손도 못 대요. 이게 뭐야? A-B분의 가우스 B분의 A? So what? 아, 모르겠다. 이렇게 넘어가 버려. 근데 이 개념을 아는 애들은 와, A를 B로 나눈 나머지란 얘기네 라고 해석을 한 후에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 꼴도 가끔 최상급 문제에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오, 예.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 자, 다시 딱 봤더니 그래요. 2차 방정식 문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요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 제목, 맨 위에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고교 수준의 2차 방정식 문자 상수, 절대값 기호, 가우스 기호, 루트, I, 새로운 연산의 정의라고 나와 있죠. 무슨 얘기냐? 중학교 때는요 너희들이 2차 방정식이라는 걸 처음으로 배워서 2차 방정식을 풀기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것만 연습을 시켰어.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숫자가 나온 2차 방정식을 푸는 걸. 하지만 고등수학에서는 이제 똑같은 2차 방정식이 나와도 난이도를 높여야겠지. 높이기 위해서 뭐가 등장한다? 첫 번째 문제 같은 문자 상수가 막 들어있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처럼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문제에서처럼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 문제. 그리고 아까 배웠던 무리개수, 허개수, x의 제곱, 땡땡땡 2차 방정식 문제. 맞습니까? 요런 것들이 들어감으로써 난이도를 높여주더라. 하지만 고등수학에서 요 정도는 기본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는 순간 2차 방정식이네. 2차 방정식 문제를 풀려면 항상 우선 무슨 작업부터 해야 돼? 우리의 다정한 여자친구 은영이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x 플러스 ab 마이너스 2b의 제곱 은영. 이렇게 은영이가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의 법 1. 인수분해 되는지 봐야 되겠죠.
느낌이 좀 올라 그래. 얘 B로 묶이면 나머지는 A-2B인데 이거 두 개 잘 조합해가지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오면 되게 좋겠다 해요.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B 나오려면 어떻게 작업하셔야 됩니까? 마이너스 붙이시면 되겠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A 나오고 플러스 2B에 마이너스 B 나와서 플러스 B 나오네요. 게임 끝났습니다. X-B, X-A 플러스 2B는 0이므로 X는 B 혹은 X는 A-2B